너무 막 머리를 많이 굴리면은 또 재테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고시원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물건이에요. 자, 402로 402호는요, 경매로 5억 2천에 낙찰받아가지고 토지와 스터디 도서실로 그냥 하고 있어요. 이 301호는요, 자, 이건 5억 2천에 경매로 받았다고 했어요. 302호, 302호는요, 이거는 11억 원에 분양을 받았어요. 여기 치과의사 개원을 하려고, 치과의사 2명이서. 근데 한 명이 심장마비로 죽는 바람에 부인이 이걸 빨리 팔아달라고 해서 지금 팔았습니다. 여기는 임대를 해놨는데 특이하게 임차인이 고시원 시설을 했어요. 2억 원 들여서. 그래서 이 사람이 5년 동안 했는데 얼마였냐면은 5천만 원에 400만 원 임대가 나왔어요. 여기서 월 1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임차인은 1천만 원 나와서 400만 원 주고도 한 500이 남네요. 이 사람은. 그럼 지금 현재 퇴직한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물건 2개를 가지고 있으면 1억만 투자하면 연봉 1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예금주들한테 소개를 해줬더니 결국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여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하고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이 그 과장님이 이걸 샀어요. 이걸. 그 물건입니다. 지금. 여성 전용 고시원이고요. 지금 3개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이 금액이 나온다고 했어요. 순이익이 840만 원. 그래서 이거 등기비 다 제하고 빼니까 지금 8,900만 원이 나오고 현금이 3억 4,500이 25.87입니다. 이분은 우리 같이 근무하는 과장님이고 다른 분은 포스코 에너지 다녔는데 두 분이 연봉 합치니까 2억이 넘어요. 거기다가 또 1억이 또 늘었어요. 세상 여유롭게 살죠. 근데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이거 하는 게 힘드니까 지금 내놨어요. 다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출을 더 해주겠다 해서 돈이 많아서 3억 원만 필요해갖고 지금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8,500에서 4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3억만 있습니다. 자,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시설비 한거 같고. 고시원은요, 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다른 사람이 고시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매입했을 때는 당일날 고시원 소방안전 고시원 여기서 교육을 받고 당일날 시험을 봐요. 형식적으로. 그럼 교육이 수준이 나오고 사업자 등록증은 당일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존 사람 폐업하고 내가 사업자를 내면 그리고 이렇게 입시율이 현황입니다. 요즘은 고시원은 원룸하고 다른 게 뭘까요? 이렇게 공동 세탁실, 공동 취사실이 있고 원룸은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내가 내야 돼요. 전기세, 소득세를. 이 고시원은 고시원 주인이 냅니다. 나는 입실료가 내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 아파트 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원으로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고시원을 절세할 수 있는. 자, 이걸 내가 7억 원에 사서 8억 원에 팔았어요. 8억 원에 1억에 양도세 50%를 내야 되는데 안 내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은 고시원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고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실료율이 나오는 분이 월 1,000만 원 나와도 실제 신고하는 건 200만 원밖에 신고 안 해요. 절세가 가능하다. 또 하나는 7억 원에 사서 8억 원에 매매도 1억 원의 양도세는 시설비로 계약서를 또 쓰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가 합니다. 여러분 매달 퇴직 후에 지금 5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500만 원 나올 수 있는 플랜을 짜신 분은 지금 재테크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투자부로 5년에 10억을 버는 경매 책이 여기 저 책이 있습니다. 투자 경매로 5년에 10억 벌었다 책도 있고 저 책 읽어보면 다 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매매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수입입니다. 지금. 그걸 보지 말고 미래의 수입이 얼마인지 보세요. 미래의 수입은 월 1억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GPL 투자한 건입니다. 지금. 소리 본인한테 받은 거. 자, 여기 현대라이프에 3억 1,800 있고 내가 6,100 투자했어요. 이 사람 채무자니까 연봉 1억이 넘어요. 지금은 이제 GPL이 기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지금 이 오피스 사무실이 없이도 뭐 어떤 분은 15만 원에 매입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27,500원에 매입을 하시고 우리 여기 수강생 중에 이
대부 사업자를 내려면 사무실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대부분 30만 원, 뭐 15만 원에 부가세 10% 16만 5천 원 내는 데 있는데 어떤 분은 여기 뒤에 공유 오피스에 27,500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들어가지 않는 조건. 그런 정보도 돈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대부 사업자는 내려면 이런 사업장 있어야 돼요. 500에 35만원 매달 나가야 되는데 이런 공유 오피스를 얻으면 매달 27,500원이면 돼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수강료 하나는 뽑았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평일날에 대부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 세일즈맨들, 대부 사업을 하는 대표죠. 여기 뒤에 사업자도 있고 다 있지만 GPL 투자는요 안전성, 수익성, 환경성, 시스 차이까지 있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이 하는 건 단순해요. 그냥 신분증하고 통장 계좌번호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이 할 거는 다른 건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 물건을 권리 분석해서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아 괜찮아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그러고 신분증하고 통장 계좌번호만 되면 여러분이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무자한테 아, 투자자가 나타났으니까 이 필요서를 떼오세요 그러면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국세지방서, 안납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처징수증,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소득금액증명, 부가시세증명, 지방세 세무플라증명, 등초본 다 떼오세요 이렇게. 뗐을 때 국세지방세가 유효기간 지났는지 확인해보고 재산세가 다른 데 있는지도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 서류를 받습니다. 소비대 제약정서, 대부분의 표준약관, 설정계약서, 위입장, 확약서, 대인 시험정보 활용동의서, 질권 설정 동의 승낙서, 대입변제 승낙서, 대입임대차 확인조서, 상환임자, 투자약서. 자, 이걸 받아서 여러분에게 올 수가 없는 경우에 오면은 바로 받아가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에 여러분 핸드폰으로 스캔해서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법무사에서 이 구비서류를 더 받은 다음에 스캔해서 보내주고 법무사에서 이 설정이 들어가죠. 설정계약서 위입장하고 등기권리증 보장하고 법무사에서 접수번호를 여러분에게 접수번호를 보내줘요. 접수가 됐으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그때 여러분은 돈을 누구한테 쏴줘야 되나요? 여러분 GPL 투자자예요. 돈을 누구한테 쏴줘야 돼요? 채무자 통장으로 돈을 쏴주면 됩니다. 채무자 통장으로. 그리고 투자자 채무자에게 통장이고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하루 이틀 떼보면은 여러분 이름으로 설정이 되는 거 확인되죠. 자, 이 부대 서류가 잘못되면 대부업체에서 책임지는 거고 설정이 잘못되면 법무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여러분이 매매를 하는데 부동산 가서 매매를 해요.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자, 매도인, 매수인. 자, 매수인은 초본만 떼오라고 합니다. 초본. 매도인은 매도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각종 기타 부대 서류를 다 떼오라고 하죠. 매수인 초본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신분증은 뭐냐면 법무사에서 여러분 등기권자가 되기 위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거고 통장 계좌번호는 여러분이 이자를 받기 위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자가 들어오기 하루 이틀 전에 대부업체에서 이자 내라고 금액하고 계좌번호를 다시 홍보해 줍니다. 이자가 안 들어오면은 여러분 나설 필요 없어요. 이자가 안 들어왔다고 하면 대부업체에서 이자 언제 낼 거냐고 다시 홍보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경매 들어가진 않지만 경매 들어갈 경우에는 계약액 상실 및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 통지서를 이 대부업체에서 이 법무사를 통해 다 해줍니다. 그것까지.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접수를 하고 입찰비일도 대부업체에서 다 해줍니다. 여러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게 GPL 투자의 흐름도예요.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할 게 많지만 지금 5%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GPL 투자에 있어서. 대부업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부업체는 안전성이 있고 믿을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업체 중간에서 이렇게 엄한 짓 하면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기 대부업체는 현대캐피탈에 17년 근무하신 분이고 여기 여직원이 한 3명 있는데 거기도 현대캐피탈에 다 했던 사람들이고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대부업과 관련된 금융, NPL, P2P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의자가 4개가 있는데 여기는 한쪽은 P2P, 한쪽은 대부, 한쪽은 NPL법에 다 있어요. 저기 사업자 등록증 있죠, 이렇게. 여기 연결해 준 데는 우리 수강생이었는데 본인이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은 여러분이 가보시면 돼요. 동암역 남광장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데는 100건 이상의
100억, 150억 이상의 투자가 된다. 한 번도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게 잘못되는 사람이 다 책임집니다. 이들만은 그 등록된 업체고 우리나라의 대부 업체 중에 동아캐피탈, 렉스젠, 테라펀딩 그 서열 수익 4위 안에 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따 이런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반복해서 놨으니까 처음에 생소한 거나 용어 자체를 생소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도 지금 투자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도. 채무자가 금융 제조업을 하는데 월 매출액 6,200만 1억 8,500만 원을 빌려달래요. 자, 월이자 391만 원 맞습니다. 이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주은행의 1순위고 2순위 1억 8,500을 돈을 빌려가요. 담보 비율은 79%밖에 안 됩니다. 616세대에 제조업의 월 매출액 5, 6천이면 수익률이 20, 30%가 됩니다. 이 사람 매출액에서. 자, 매각가율을 따져보니까 동종물건의 매각가율은요. 아까 여기서는 아까 저층 연립주택 입약가율 한 금액이 84.9였는데 동종물건의 동종아파트를 조회해보니까 95.69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억 8,500을 빌려주고 1,760만 원 1년을 받는데 1년으로 나누다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다른 거로 되는데 여기서 5,500만 원이 남고 여기서도 시세차익 6천만 원까지 남을 수가 있어요. 1억 8,500 빌려주고 390만 원, 1만 원을 받는다. 자, 여러분이 NPL이든 GPL이든 이걸 한번 보세요. 임야를 개발을 했어요. 전원주택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2개 중에 반은 도로를 해서 맹지를 탈출시켜서 한쪽은 전원주택, 또 한쪽은 전원주택, 하나는 도로를 했습니다. 자, 이 물건에 여기. 자, 이 임야입니다. 임야를 분할을 해서 도로를 내서 전원주택을 짓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건 토지 매입비, 건축비, 도로 진입로비 다 이렇게 포함해서 되니까 실제로 남는 금액이 한 세대, 이게 전원주택 한 동인데 8,2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두 동이니까 1억 6,400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전원주택 A동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도로를 냈고 전원주택 B동 이렇게 2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상황인데 용적률 건폐에서 설계사무실에 설계도면을 떴어요. 여기 이게 맹지였는데 이 도로 예정도로를 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전원주택 2개를 냈어요. 이런 사람이 이 도로가 없으면 맹지예요. 이 사람은 이 도로만큼 현재 가격보다 더 이상 주고 사든지 아니면은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도로 전용사 승낙을 옮겨야 되겠죠. 그 건폐율이 건축면적 53.55였는데 이게 이제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자연목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건물을 어떻게 했냐. 1층에 35, 2층에 35, 3층에 옥탑방을 해서 지금 건물을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상황.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토목공사비 평당 13만 원 줬어요. 공사비가 1억 1,130만 원. 평당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7만 원에 13만 원, 70만 원인데 이 땅만 샀을 경우에 100만 원씩 팔으니까 평당 30만 원 남는 거예요. 100평이면 3천만 원. 근데 건물을 지어서 팔면은 3천만 원 남을 게 8,200까지 납니다. 이렇게 지금 개발, 디벨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매나 NPL 쪽으로도 이런 거 싸게 사서 이 임야를 깎아내린 다음에 이렇게 막 평지에서 전원주택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요, 무허건물이에요. 무허건물에 대출 안 해주죠, 은행에서. 무허건물 철거하니까 나대지예요. 나대지에 주거용 오피스텔 40개 올렸습니다. 분양가 6,500, 24억, 대출금, 이 매입한 금액이 3억 8,500, 건축비 10억, 이 분양 시세 차익이 10억입니다. 10억. 근데 이거를 월세를 주면은 월 40만 원만 받고 2,400원입니다. 자, 이거는 강화에 있는 임야인데 임야 폐가 살지도 않아요. 자, 이 언덕을 넘어가니까 바다가 보여요. 자,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이 앞만 개발을 합니다. 원가 부동산 부지 조성하고 토목공사하고 하는데 원가가 50에서 60만 원이고 평당 100만 원씩 팝니다. 40만 원 남아요. 100평이면 4천만 원 남는데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어서 팝니다. 이렇게 파니까 1억씩 남는데요. 지금 돈 버는 방법입니다.
이런 임야를 사서 이렇게 4억 5천씩 분양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 3억 5천 대출해줬는데 작년에. 자, 근데 이 건물을 이렇게 짓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10년이 넘는데 10년. 건물 짓고 분양하는데. 아까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수분양자를 맞춰놓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개발하고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복잡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GPL에 투자하면은 안정되고 검증된 시스템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다. 이 GPL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파생되어 있는 투자 수익처가 법정 대위 변제로도 가능하고 경매로도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 여러분이 이 채무자한테 자진 변제를 유도시켜서 그동안 연체 이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신대위 변제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은행에 4천만 원 대출이 있습니다. 양주에 통합에 있는 범용 아파트예요. 이 순위로 저축은행에서 4,500 대출해줬어요. 자, 이 물건을 가져옵니다. 이 순위를 매입을 해옵니다. 아까 우리 그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죠 지금 이거. 경매도 안 들어가고 이자도 잘 들어와요. 이자 이 당시에는 24에 34.7%까지 나왔어요. 4,500만 원 채권을 매입을 해서 근저당권 이전 비용 0.6에서 1% 45만 원 들고 4,500에 대해서 24% 매달 9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 두 달 연체되면 34.7%를 받습니다. 받고 있다가 연체가 되면은 과거에는 우리은행 대입변제할 목적으로 유능한 사장권이 짐승이 오는 골목을 지키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4,500을 대출을 이걸 매입을 해서 이자를 받고 있다가 연체되고 1순위가 경매가 들어가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를 대입변제를 할 목적으로. 근데 이자가 안 들어와도 좋아요. 24, 34.7%인데. 이때 연체가 되면은 1순위 대입변제 목적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이거를 30개를 가져왔어요. 30개월. 효성 AMC 박경원 대표가 이거를 30개를 저축은행으로 매입을 해왔습니다. 세종저축은행. 나한테 유동화 시켜달래, 유동화. 제가 이 4,500에 4,050만 원씩 대출해줬어요. 90%. 이따가 이제 그 리스트가 나오겠지만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아니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이 뭘 짜잘하게 1,000만 원 대출 받습니까? 이 사람 아닙니까? 그거 모르시는 말씀. 돈이 돈 버는 구조예요. 여기는. 돈이 돈 버는 구조래. 돈이 돈 버는 구조를 보이세요? 여기서 이 사람이 실제 이걸 가져오면서 90만 원씩 받으면서 이 사람의 실제 투자 금액은 500만 원밖에 아니에요. 제가 4,050만 원 대출해줬기 때문에. 4,050, 제가 5.5로 대출해줬는데 이 사람이 금리를 많이 받아요. 대출 안 해줄까 봐. 7.55로 받았어요. 7.5. 이게 그 내용입니다, 지금. 1순위 4,500에 대한 24% 이자일 때 월 연이자, 월이자. 만약에 연체됐을 때는 월이자. 제가 90% 대출해줬죠. 이전 비용 전부 하고도 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772만 원 나왔고 현금 투자에서 102점 수수료, 이전 비용까지 대출입니다. 근데 이때 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대입변제할 목적으로 이걸 가져왔던 거예요. 대입변제 했을 때 수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입변제가 이게 14.5에 연체율 17.5였어요. 기간별 가산금 취급가 14.5, 취급금리 17%. 14.5일 때는 580만 원. 연체했을 때는 17%에 880만 원에서 대입변제 했을 때 변제일까지 이자, 이전 비용 다 드니까 이 총 금액이 47,500원이 투자가 됐어요. 대출을 해주니까 대입변제 대출 90%에서 97%까지 대출했습니다. 이 당시에 전국은행이라든지 통조림수협에서 다 해줬어요. 현금 투자하면 1,037,000원 가까이. 질권대출 이자 6.5 빼고도 대입변제 대출금리자 빼고도 돈이 남는데 400만 원이 남습니다. 현금 투자 수익률 40%. 1번하고 2번이 수익입니다. 순수하게 그 이자 받고 그 다음에 법정대입에서 수익이겠지만 이제는 3% 제한금리에 묶여서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매각의 시대입니다. 이런 물건 중에 원주에 있는 임야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출도 있습니다. 토지 행남동에 있는
부동산도 있고 화성에 있는 것도 있고 중구 운북동에도 있고 이 사건 번호가 나와 있는 것들은 부동산 근저당 설정으로 법원의 부동산 임의 경매가 진행되지만 여기 보면 신탁이 나옵니다. 신탁. 여러분이 앞으로 NPL로 돈 벌려면 신탁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NPL 돈 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은행에 저희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다 신탁 대출을 나가요. 신탁 대출은 법원의 근저당 설정 등기소에 근저당 설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생보신탁, 아시아신탁, 국제자산신탁, 수협신탁에 협약을 맺어서 수익권 증서 발행을 받아서 그걸 담보로 잡고 나가요. 그게 예치가 되면은 신탁회사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보내서 이 사람이 연체됐으니까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주세요. 아니, 공매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신탁회사 본사에서 공매가 진행됩니다. 생보신탁 테라는 본사에서. 법원은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입찰 참여하지만 테라는 본사에서는 이 정보 공개가 쉽지 않지 않은 사람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빨리 낙찰이 돼요. 또 하나는 부동산 경매 입찰 한 번 유찰될 때 한 달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 근데 경매 부동산 이 공매 신탁 공매에서는 오전 오후 진행. 그 다음 날 오전 오후 계속 진행돼요. 그러니까 빨라지겠죠. 이 신탁 물건들은 분양가가 2억 600인데 우리가 1억 7천 대출해 줍니다. 우리가 1억 7천. 근데 NPL로 얼마에 매각했냐면 1억 2,500에 매각했어요. 1억 7천 대출해 주는데 1억 2,500에 매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부대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시세보다 3천만 원 정도 싸게 사면은 여러분이 2천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떨어진다. 이거는 일단 시간 될 때 신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동화 현황구조 투자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해요. 기초자산을 활용을 해서 이제 파생을 시키는 건데, 자, 첫 번째 여러분 1억을 투자했습니다. A아파트에. 인천에 있는 A아파트에 1억 원을 투자해서 2,400만 원 받습니다. 월 200만 원. 4년이면 1억 원 회수가 됩니다. 자, 이 1억 원에 150% 1억 5천 설정을 하는데 이 1억 5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질권담보를 대출을 받아서 90% 대출을 또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원에 있는 B아파트에 투자를 합니다. 90천만 원에 대한 주권대출 이자를 내야 되겠죠. 묵정후에서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전 비용 1%, 그 다음에 수수료 주고도 24에서 12%가 남네요. 그럼 매달 9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걸 담보로 잡고 90% 대출도 받습니다. 이걸 담보로 90% 대출 받아 C아파트는 5단계까지 시뮬레이션 내려가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억 8,300에 대출금이자가 5,796만 원. 여러분이 투자한 돈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자, 여기 1억 원 투자됐고요. 여기 90%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억 4천 투자된 거예요. 1억 4천. 41.4%. 여러분이 1억 원 있으면 이자는 5,796만 원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억 원 있으면 여러분 100세 노후 준비는 다 끝났네요. 아닌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더 빛나게 할 자산관리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가난도 대몰림되는 시대에 안전한 미래를 위해 새로운 재테크 디자인이 바로 GPF 기술이라고